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연일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해외 누리꾼들이 SEC의 과거와 현재를 샅샅이 파헤치면서 거의 수사기관 수준으로 과거를 탈탈 털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최근 트위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 SEC가 과거 XRP 레저를 포함해서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당시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요 블록체인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토큰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XRP 역시 증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또 하나는 SEC 직원조차 SEC 승인 없이 XRP에 투자가 가능했다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SEC는 비공개 정보 등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이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SEC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런데 SEC는 2018년까지 디지털 자산을 증권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의 과거가 하나둘 세상에 명확히 공개되면서 과연 SEC의 악의적인 전직 고위급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소송 제기였는지 여부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에코시스템, 생태계 지도가 오픈소스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 역시 최근 최고가를 찍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돌파 기대감을 역시 키우는 가운데 이더리움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급증하면서 4천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관련 소식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본 뒤에 메이저 코인들과 관련해서 새롭게 전해진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트위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소식은 SEC가 과거 XRP 레저를 포함해서 주요 블록체인에 대한 노드 운영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2019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데일리 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G캐시, 이오스 등 메이저 프로젝트의 분산 원장에 대한 노드 실행 계약 공고를 냈습니다. 이런 노드 실행 계획의 이유로는 위험 관리, 규제 준수 개선, SEC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 공지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에셋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는 XRP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 계약 조건을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G캐시, 이오스, 네오, XRP 레저도 가능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각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화폐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폐를 토큰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고 토큰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건 아니지만, XRP 레저 등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나열되어 있고, 여기에서 운용되는 화폐를 토큰으로 명시한 만큼 당시 SEC는 XRP를 증권이 아닌 토큰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2019년 상황입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SEC는 여러 기업들이 발행하는 토큰들이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서 당시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과거 SEC의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등을 토큰으로 간주했다. 2020년 SEC는 XRP가 증권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2021년 SEC는 XRP가 왜 증권에 해당하는지 내부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버티기하고 있다. SEC의 과거는 현재의 SEC에게 일종의 자충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까지 디지털 자산은 SEC의 증권 신고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EC 직원들은 주식에 투자할 때는 SEC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관계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018년 당시 SEC의 증권보고 목록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SEC 직원들은 이에 따라서 별다른 제한 없이 XRP를 비증권으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리플 측 변호인은 SEC는 2018년까지 기관 윤리 규정에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관건은 SEC가 대체 뭘 기준으로 XRP를 증권으로 판단했는지 내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지 여부입니다. 이미 법원은 여러 차례 제출을 요구했지만 SEC는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 1단계인 팩트 디스커버리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또 한 번 SEC를 수세로 몰아넣게 될 계기가 될 가능성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49,000달러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길 안정적으로 지지받으면 55,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76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에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7,000개에 육박하는 등 3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한 주 전보다 532개 증가한 6,960개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월가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4천억 달러 자산관리 회사인 미국의 누버거 버먼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디크립트 보도 내용을 보면 설립된 지 82년 된 뉴욕의 자산관리 운용사 누버거 버먼은 자사 상품 전략 펀드의 5%까지를 비트코인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의 지금 현재 규모는 1억 6,400만 달러로 여기에 5%인 820만 달러를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익률이 좋을 경우에는 5% 이상으로 상한선이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기관들이 이처럼 관심을 보이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4,000달러 돌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8월 22일 오후 현재 이더리움은 3,200달러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고가인 라켓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은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인 2,981달러에서 반등하면서 황소 세력들이 이 지지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만약 황소가 이더 가격을 3,335달러 오버헤드 저항선 위로 밀어 올린다면 이더는 4,000달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고 돌파에 나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가격이 3,335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3,00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50일 단순 이동평균선인 2,311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스캇 멜커는 이더리움은 2분기 비트코인보다 거래량이 많았다. 이더리움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을 조만간 뒤집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기관의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거래소에서 씨가 마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규모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투데이는 크립토펀트의 온체인 데이터를 인용해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대규모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들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은 200만 개 이상, 비트코인은 10만 개 이상이 유출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투데이는 거래소를 빠져나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는 모두 104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거래소에서의 대규모 유출은 강세장의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제로 시원한 돌파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에이다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게 되는 순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에이다 카르다노. 이번에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카르다노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스킨슨은 그러면서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지 이렇게 밝히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깃허브의 오픈소스로 만들어지는 리스트에는 블록체인 카테고리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는데,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본격적으로 구현이 되면 에이다 카르다노의 생태계의 확장성은 꽤나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아마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더리움에 맞짱을 뜨는 그 정도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카르다노의 알론조 하드포크 출시일은 9월 12일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요 종목들과 관련된 소식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